자, 제동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동장치. 자, 제동장치는 뭐냐? 제동장치는 브레이크죠. 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럼 브레이크의 기능이 뭘까요? 브레이크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그 주행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도로 계속적으로 주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차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그죠? 또는 자동차 속도를 느리게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동 장치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를 정지시킨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동 장치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량이 정지한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정지를 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항상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 그래서 결국은 차량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이제 브레이크니까 됩니까? 브레이크니까 가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감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제 감속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차량의 속도를 아예 제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정지시키는 거죠. 신호 대기를 한다든지 할 때 차량을 완전히 세우잖아요. 그죠? 주차를 한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죠. 그때는 이제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자동차를 이제 정지시키고 나서 그 정지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주차를 할 때 그렇게 하죠. 시동을 끄고 사람이 내리고 나면은 평지에서는 뭐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겠지만, 뭐 당연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내리막이나 이런 길에다가 이제 경사진 도로에 차를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놓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제동장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동장치의 기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그죠? 주행 중에 하는 것이죠. 주행 중에. 그리고 자동차를 아예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정지를 시키는 것이고, 또 정지 상태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종류로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뭐가 있냐면은 상용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상용 브레이크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브레이크죠. 우리가 이제 주제동장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주제동장치는 이제 발로 밟는 브레이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풋브레이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레이크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뭐냐. 주행 중에, 그렇죠. 감속시키는 것이죠. 또는 이제 주행 중에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바로 상용 브레이크, 풋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요. 보조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는 옥스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용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보조 브레이크는 뭐가 있냐면 엔진 브레이크가 있어요. 엔진 브레이크가 있는데, 자, 엔진 브레이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엔진의 부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린더의 부합을 이용하는 거죠. 피스톤이 이제 실린더 안에서 이렇게 상하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폭발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연료를 실제는 주행할 때는 엑셀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연료가 이제 연소 실내로 이렇게 유입이 되어 가지고 연료가 연소되면서 그 폭발력에 의해 가지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가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엔진 브레이크는 반대로 되는 겁니다. 거꾸로. 가속을 할 때는 엔진이 바퀴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끌고 가지만 엑셀에서 발을 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엔진의 폭발력이 자동차를 끌고 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속도를 쭉 내고 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관성이 있죠, 관성이. 그죠? 그러면 엑셀에서 발을 떼면 어찌 될까요? 그렇죠? 바퀴가 엔진을 회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엑셀 페달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엔진이 바퀴를 회전시키게 되는데 엑셀에서 발을 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엑셀에서 발을 떼면 어찌 된다고? 바퀴가 엔진을 회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엔진은 잘 회전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회전 안 하려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엔진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 저항이 결국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의외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이 이제 이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그 브레이크는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를 쭉 주행을 하면서 엑셀 페달을 계속 밟고 오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않죠. 그렇죠?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보조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보통 내리막길 내려올 때, 긴 내리막길 있잖아요. 그죠? 긴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는, 어떻게 돼?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지구가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과 속도가 있으니까, 그죠?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페달, 그러니까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찌 됩니까? 자동차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막길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브레이크가 마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거든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결국은 필연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제동 장치를 작동하면은 뭐가 발생한다?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생긴다는 거죠. 열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기계 장치에서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은 브레이크에 발생되는 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 우리가 이제 페이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페이드가 생기게 되면은 내리막길에서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쓰냐?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어를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떼가지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걸 우리 엔진 브레이크로 보통 쓰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엔진 브레이크인데 이런 엔진 브레이크를 통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 브레이크는 우리가 실제 자동차를 주행할 때 상당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별도로 자동차에다가 어떤 장치를 달아가지고 주제동 장치에서 작동을 보조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기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배기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도 결국은 이제 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고 나면은 배기가스를 그죠? 머플러를 통해 가지고 대기종으로 방출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배기 브레이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배기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배기 통로에 셔터를 달아서 배기 통로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기 통로에 하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배기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이 한 개의 통로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방출되어야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소실에 저항이 걸리게 되는 것과 똑같죠. 결국은 뭐냐? 엔진을 이용해서 제동장치의 작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보조 브레이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핸드 브레이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핸드 브레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뭐 이제 진짜식 브레이크도 있고 발로 밟는 주차 브레이크도 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작동을 시켰어요. 그죠? 기계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핸드 브레이크죠. 그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캘리퍼하고 디스크가 이렇게 보통 이제 접촉을 해서 제동 장치의 기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들도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지만 이제 용어는 예전처럼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죠?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가 옆이잖아요. 운전석의 옆쪽에 보통 브레이크가 주차 브레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사이드 브레이크라 이렇게 운전자 오른쪽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는 브레이크를 주차 브레이크로 쓰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주차 브레이크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가 하는 기능은 뭐냐?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죠. 이게 주차 상태나 또는 뭐요? 이제 정지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의 종류가 나타나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드럼을 사용하는 드럼 브레이크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됩니다. 드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따라서는 디스크 브레이크만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디스크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를 일체로 제작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드럼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는 이 드럼 브레이크를 일상적인 주행에서 제동 장치를 작동할 때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작동하고 주차 제동 장치는 이제 이 드럼을 사용하는 그 드럼인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도 드물지 않게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셰시 시스템의 구성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이 개괄적인 설명을 상당히 오랫동안 드렸는데요. 이 개괄적인 설명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요적인 설명은 말 그대로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볍게 흘러넘기실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셰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수업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해져 가지고 수업을 게을리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자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기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이 교수님으로부터 그냥 주입식으로 강의를 듣는 형태의 그런 수업 어떤 태도를 이번 기회에 이제 여러분이 자율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동력전자장치 이제 각각의 구성품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의 첫 번째 구성품인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